타인, 남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? 사실 타인 하면 너무 이제 관념적이니까 어쩌면은 인트로가 좀 바보 같은 걸 수도 있는데, 보통 이제 남 하면은 되게 거리감 있고 좀 낯설고 선을 지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. 근데 또 이 타인이라는 거에 좀 모순이 있다? 뭐냐면 더 쉽게 매력을 느끼고 더 쉽게 나의 모든 거를 갑자기 오픈할 수도 있고, 또 더 쉽게 이렇게 좀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뭐 그럴 수 있어. 그러니까 더 쉽게 좀 낭만적이 된다 그래야 되나? 타인한테?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렸잖아, 어렸을 때부터. 근데 내가 그림을 못 그리지 않았어.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막 되게 잘한다고 응원도 많이 해줬고, 실제로 뭐 학교도 나쁘지 않게 갔고, 그러고 다른 애들하고 참 다르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랬었는데, 이게 자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엄마가 있는데 피아노 선생님이야. 직업이 피아노 선생님인데 어떤 애기를 한 명 가르쳤어. 어떤 애기를 가르쳤어. 근데 그 애기가 피아노 잘 치나 봐. 생긴 것도 되게 귀여워.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그 애기가 오면은 이제 다른 애기들 오는 것보다 꽤 왔네?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? 그랬었어. 이제 걔가 처음 왔던 거는, 그 애기가 처음 왔던 거는 내가 한 뭐 고등학생? 뭐 그 정도였었어.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제 자꾸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었거든. 왜냐하면은 뭐 너네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, 그림을 진짜 잘 그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좀 진지해야 돼. 그러고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책도 많이 읽고 수능 성적도 좋고 그랬었어. 근데 엄마는 항상 나한테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었거든.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, 이제 너무 똑똑하면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뭐 그런 거였어. 그러고 어차피 나중에 살림이나 할 건데 왜 공부하냐, 그냥 남자 잘 만나서 결혼이나 해라, 항상 그런 입장이었었고. 그리고 내가 그냥 난 별로 신경 안 썼거든. 왜냐하면은 막 그게 뭐 나를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, 그냥 저분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,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. 저분 생각은 저렇고 내 생각은 다르니까 그러면은 나는 잘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. 왜냐하면 어느 쪽이 더 옳거나 더 가치 있다고 나는 생각을 안 했거든. 그런데 엄마가 되게 한이 맺힌 부분이 많았는지 항상 그러는 거야. 어차피 나중에 남편 애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데 뭐하러 공부 열심히 하냐고, 그러고 애교 좀 부리고 다니라고 그런 얘기하고, 나는 오히려 드라마 안 보고 화장 안 한다고 엄마한테 맨날 욕먹었거든. 그러고 어느 날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너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소용없고 나중에 너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다, 막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, 이제 정작 그 애기한테는 그 애기가 천재라고, 막 얘는 반드시 예술을 시켜야 된다고, 얘는 천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엄청 하는 거야. 저녁 식탁에서마다 걔만 왔다 가면은 이 애기가 천재래. 그래서 자기가 얘가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밀어줄 거래. 그러면서 막 레슨도 막 많이 해주고 더 해주고 막 그러는 거야. 그러면서 그 애기의 학부모하고도 되게 이 선생님으로서 또 친하게 지내고. 그래서 나는 의아한 거야. 그러니까 물론 내가 천재는 아니지. 내가 뭐가 천재야. 천재는 아닌데. 아니 그래도 나한테 하는 태도랑 그 애한테 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.
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. 걔가 진짜 천재냐고. 내가 볼 때는 그냥 다른 애들보다 조금 재능이 있어서 전공할 정도지 무슨 뭐 모차르트?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냐. 그렇게 얘기해도 엄마는 항상 걔가 천재래. 근데 이제 엄마가 피아노를 엄청 잘 쳤던 사람이야. 엄청 잘 쳤던 사람이고 또 서울대에도 나왔고 그리고 연주자로서 엄청 재능을 보였던 사람인데 좀 그게 꼬이면서 이모저모 꼬이고 뭐 본인의 부족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선생님을 하게 됐어. 연주도 하고 그러다가. 근데 어떤 그것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던 거지. 그래서 그 한의 감정이 그 애한테 이제 다 주입이 된 거야. 그래가지고 걔는 천재가 됐어. 근데 이제 나한테는 정작 너의 재능은 아무 쓸데없다.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. 그래서 나는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원망스럽진 않았어. 솔직히 그냥 그거 본인 생각이야. 어차피 우리 엄마가 나를 뭐 그렇게 엄청 좋아해주거나 잘해주거나 했던 적 별로 없었거든. 그래서 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냥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입장 바꿔도 내가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진 않지만 그 애기는 낯선 존재고 또 좋은 면만 보는 존재잖아. 그러니까 막 그 애 막 이렇게 똥 싸면 닦아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. 뭐 멸치볶음 안 먹는다고 혼내키고 그럴 필요 없잖아. 그냥 피아노 치는 모습만 보면 되고 다 옷 씻고 옷 입고 밥 다 먹은 상태에서 계속 만나는 거고 공식적인 만남이고 그러니까 얘가 좋아 보일 수 있겠더라고. 그러니까 그 애기는 이제 내 엄마한테 대하면은 완전히 이제 타인인 거지. 타인인데 자기가 못 이룬 점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나는 그냥 못 볼 꼴 많이 보여준 미운 애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만약에 나랑 걔가 위치가 바뀌었다면은 그 애기한테 어쩌면 그런 이 날개를 꺾는 말들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냥 그때 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봤어.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썼었거든. 타인 뭐 이렇게 책 제목에서나 볼 것 같은 말이고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어떤 개념으로서 좀 다가오면서 아 이게 남이라고 해서 꼭 낯선 게 아니구나. 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로 내밀한 부분이 가려져 있는 게 남이라는 거잖아. 선을 지키는 거. 그 남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더 빠져들 수가 있는 거겠구나. 그러니까 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사람보다 훨씬 더 나한테 이렇게 열려있게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겠구나. 라는 생각을 했었어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되게 깔끔하면서도 되게 좋은 감정을 느끼잖아. 어쩔 때 친구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. 그러니까 남한테는 그 감정이 더럽지가 않아.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,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역설적으로 자기의 가장 이 내밀한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영화처럼 영화에서 뭐 첫눈에 반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타인이란 것이 되게 이격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되게 호혜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.
라는 걸 생각했어. 호혜롭다라는 말이 그 무슨 말이냐면 호혜롭다는 말이 뭐 공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어떤 친절성이거든? 친절성? 그 사람이 나한테 매너가 좋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관계의 전반적인 정서가 되게 그냥 이렇게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고 이렇게 충만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친절성이거든. 호혜성이 그게 열려있고 막 주고 베푼다 그런 뜻이야. 그래서 어쩌면은 이 소설이나 영화나 특히 영화, 드라마 그런 데서 이 타인의 호혜성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. 뭐 예를 들면 되게 멋들어진 식사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도회 아니면 무도회 끝나고 기차에서 막 대화하고 막 그러잖아. 그럴 때 보면은 모든 게 너무나 신선하고 새롭고 그래서 그 새로움과 신선함 때문에 나의 가장 깊은 상처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그런 게 깨어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인생에 그런 위험한 드라마들을 안고 사는 것 같아.